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 질로스는 2014년 에이션텐이라는 젊은 시기의 애호가에 의해서 설립된 1인 기업입니다. 지난달에 이 회사의 호라이즌 GMT라는 시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타 2893 무브먼트에다가 200m 방수, 세라믹 베젤, 양면 사파이어 크리스탈, GMT 기능 등의 높은 스펙을 갖춘 시계였습니다. 스펙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렴한 시계였지만은 워낙에 고스펙이라서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더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는 질로스의 다른 시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워드핏이라는 시계입니다. 질로스의 스워드핏은 작년 말에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세이코의 무브먼트가 들어간 저렴한 버전과 스위스의 에타 무브먼트가 들어간 보다 고가의 버전을 옵션으로 내놓으면서 두 버전 다 시계 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이코 무브먼트가 들어간 버전은 일부 리뷰어들로부터 세이코를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받았었는데요. 오늘 리뷰할 시계는 작년 말의 히트작 스워드핏의 브론즈 버전입니다. 이번에도 세이코 무브먼트가 들어간 저렴한 버전과 스위스 에타 무브먼트가 들어간 고가의 버전이 나눠져 있고요. 무브먼트랑 다이얼 옵션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질로스는 선주문 기간에 주문하면 가격을 많이 할인해줍니다. 7월 31일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세이코의 NH35A 무브먼트가 들어간 일반 다이얼 버전은 299불, 그러니까 관부가세를 포함하면 40만원대 초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세이코 무브먼트의 운석 다이얼이 들어간 버전은 449불, 관부가세를 포함할 때 60만원대 초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에타 2892-2 무브먼트가 들어간 일반 다이얼 버전은 599불, 관부가세 포함 시에 80만원대고요. 에타 2892-2의 운석 다이얼 버전은 699불, 관부가세 포함 시 90만원대 후반 가격이 나옵니다. 8월 1일부터는 스워드핏의 가격이 다 50불에서 100불 정도씩 상승을 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브론즈 시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스펙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버전은 세이코 무브먼트의 운석 다이얼이 들어간 60만원대 시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일반 다이얼과 운석 다이얼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운석 다이얼을 리뷰하려고 받았는데요. 운석 다이얼은 실제 운석의 일부를 소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보기에도 멋있긴 합니다. 그러나 20만원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40만원대의 일반 다이얼 버전이 정말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이코 다이버들이랑 비슷한 가격에 동일한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는데 스펙은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이 리뷰를 보시고 뭔가 이 시계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반 다이얼 버전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는 질로스사에서 리뷰용 샘플로 저희 채널에 무료로 보내준 시계고요. 광고료 지급이나 제작비 지원, 판매 수익 공유는 없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당연히 리뷰의 내용이나 편집권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점부터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스워드핏은 두께가 14mm에 가까운 시계로 객관적으로 봐도 꽤 두꺼운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브론즈 시계이기 때문에 메탈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메탈줄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이 조만간 재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옵션을 고르셔도 대체로 가성비가 좋은 시계이긴 한데 옵션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다소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특히 운석 다이얼과 일반 다이얼의 가격 차이가 다소 과도한 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입니다. 그리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가 됩니다. 케이스 지름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현대 시계 정도인데 러그가 짧아서 생각보다 얇은 손목에도 잘 들어오는 시계입니다. 이런 케이스 지름과 러그의 비율은 스위스 시계들보다는 일본 시계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질로스는 일본 시계의 스펙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방수 성능이 300m에 세이코의 무브먼트
포인트를 사용하니까 두께는 얇기가 힘들겠죠? 공식 스펙상으로는 13mm 두께라고 나오는데 유리의 제일 높은 부분에서 케이스백의 제일 튀어나온 부분까지 제가 실제로 재봤을 때는 14mm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126g 정도가 나옵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입니다. 시계줄 교체는 쉬울 것 같은데요. 기본 시계줄을 두 개를 줍니다. 하나는 이 홀윈사라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가죽 가공업체에서 나온 준수한 품질의 가죽 시계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러버 스트랩입니다. 두 시계줄 다 22mm에서 출발해서 뒤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집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요즘 브론즈 시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청동입니다. 베젤까지 브론즈 재질이 사용이 됐습니다. 베젤에는 비교적 결이 선명한 원형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정면에는 조금 고운 느낌의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러그가 조금 개성있게 생겼는데요. 러그 안쪽의 모서리에는 폴리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다소 거친 느낌의 세로 방향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물놀이에 이 시계를 한번 데려갔더니 그날 이후로 산화가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금방 낡은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는 게 브론즈 시계의 매력이긴 한데 케이스의 피니쉬를 선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브론즈 시계를 리뷰할 때는 받자마자 좀 따로 촬영을 미리 해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3시 방향의 용두는 러그와 마찬가지로 흥미롭게 각이 져 있는 크라운 가드에 쌓여 있습니다.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크기의 용두인데 정면에 질로스사의 로고가 음각으로 찍혀 있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스워드피쉬라는 테마를 잘 살려서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각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라는 소재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묵직하고 두툼한 부피감을 가진 시계입니다. 착용감이 불편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케이스백의 형태가 납작하고 러그도 손목을 잘 감싸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두께와 무게에 비해서 생각보다 착용감은 편합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브론즈 케이스는 다소 빠르게 나이를 먹겠지만은 유리는 언제까지나 깨끗하고 투명할 겁니다. 베젤 높이보다 다소 높게 올라온 평평한 시계 유리입니다. 시계 유리 주변에 각이 진 테두리 틀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으로 베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15분까지 세부 눈금이 표시가 되고 그 뒤로부터는 5분 단위만 표시하는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 베젤입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요. 통상적인 코인 엣지가 아니라 각이 진 홈을 듬성듬성 파놓은 형태의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법 두꺼운 시계니만큼 베젤도 두께가 두툼해서 그립감은 대체로 쾌적한 편입니다. 베젤을 돌리는 느낌은 조금 무겁고 다소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클릭 소리가 굉장히 깊어서 고급스럽고 백플레이가 없습니다. 베젤은 과연 세이코를 따라잡았다라는 일부의 평가가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세이코에 비하면은 돌리는 느낌이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데 무거운 느낌이 있는 대신 좀 더 탄탄한 느낌의 베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운석 특유의 질감을 가진 바탕 위에다가 작대기 모양의 인덱스와 60분 눈금이 부착이 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운석 다이얼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무늬와 색감을 보여줍니다. 12시 방향에는 폴리시된 젤로스의 로고가 있고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과 300m 방수 성능과 관련된 문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브론즈와 색상을 맞춘 시분침은 굉장히 두툼한 스틱 형태이고요. 나름대로 두께감을 부여한 게 보이고 분침에는 시침보다 더 많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초침은 삼각형의 팁이 들어간 우아한 화살표 모양입니다. 실제 운석의 일부를 사용한 다이얼과 브론즈 케이스의 조합은 제가 이 시계를 받아보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멋있습니다. 브론즈가 약간 유물 같은 낡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조합은 몇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우주의 한 조각을 소장하는 기분을 한껏 극대화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이 운석 다이얼이 일반 다이얼보다 20만원이나 더 낼 가치가 있는지 저는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질로스가 나름대로
선버스트 다이얼을 잘 만드는 걸로도 유명한데 코발트 블루색의 일반 선버스트 다이얼로 가면서 20만원을 아끼는 게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코발트 블루색과 브론즈의 조합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에 리뷰한 호라이즌 시계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반 다이얼 버전은 운석 다이얼과 달리 인덱스가 위에 부착된 방식이 아니라 샌드위치 다이얼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는 차이를 고르시기 전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인 형태의 솔리드 케이스백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샌드블라스트 된 피니시 바탕 위에 스워드피쉬, 그러니까 황새치가 양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황새치 그림에다가는 또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고요. 시계의 테마를 잘 살린 멋진 케이스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아쉽게도 이 그림 부분을 만져보면은 100%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양각이 아주 높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착용감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만은 손가락을 비벼보면 살짝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5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인데 실제 여러분이 경험할 오차에는 뽑기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보통 10초 내외를 오가는 오차의 시계를 받게 되실 거고, 운이 좋으면 5초 안쪽에 오차를 가진 시계를, 운이 나쁘면 20초까지 차이 나는 시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경우는 다소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두 나사는 부드럽게 잘 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코의 NH35A에서 기대할 만한 준수한 용두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수동 감기는 예상대로 부드럽게 잘 되고요. 그리고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원래 날짜창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날짜창이 없는, 날짜창을 가려놓은 시계라서 용두를 반쯤 뽑았을 때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초침이 멈추고 해킹 기능이 되고 분침을 회전시킬 수 있는데, 분침을 천천히 정교하게 회전시키는 것도 되고 빨리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침의 느낌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용두심은 그냥 제로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시간을 조정하는 지점까지 뽑으면 다소 흔들림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 맞췄을 때는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 넣으면 되는데, 용두 나사를 빼고 넣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C3를 도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베젤과 다이얼 시분침에 모두 야광 도료를 듬뿍 발라서 밝기와 지속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스위스 메이드 시계의 부실한 야광에 그동안 실망하셨던 분들은 대안을 질로스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질로스는 시계줄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 시계줄을 2개를 주면은 하나가 메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너스 싸구려 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에는 2줄 다 쓸만한 줄을 줬습니다. 콜윈사에서 가공한 가죽을 썼다는 가죽 시계줄은 냄새가 아주 좋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죽줄 퀄리티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별다른 바느질이나 잔재질을 부린 흔적 같은 게 없고요. 옆면에 거친 가죽의 절단면을 그대로 남겨둔 게 특징적인 가죽줄입니다. 탈착이 쉽도록 퀵 릴리즈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시계가 왔을 때 딸려온 이 시계줄은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시원한 러버 스트랩인데 촉감도 부드럽고 확실히 싸구려 고무줄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러버 스트랩은 마치 캔버스 스트랩을 보는 것 같은 재밌는 패턴과 형태를 적용을 했고, 가장자리에 바느질이 들어간 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먼지도 다른 러버 스트랩에 비해서 많이 달라붙는 것 같지 않고요. 보통 저는 가죽줄을 러버 스트랩보다 더 선호하는데 이 러버 스트랩은 나름대로 멋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딸려온 러버 스트랩에만 브론즈 버클이 달려있고 이 가죽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버클이 달려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하나만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시계에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시계에 넣을 때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하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버클로 배려를 한 게 아닐까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터틀이나 사무라이 같은 세이코의 유명한 다이버 시계,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의 대안을 찾고 있다면 질로스의 스워드 PC는 아주 안성맞춤인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코 시계에서 그동안 아쉬웠던 허접한 시계율이라던가 허접한 시계줄 같은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서 또한 세이코에서 생산하지 않는 브론즈 버전의 시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듦새도 세이코 못지않게 아주 튼튼하고 탄탄하게 잘 만들었는데 베젤과 야광은 살짝 세이코를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들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색깔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도 꽤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호라이즌 GMT 시계를 리뷰할 때는 좀 심심하고 모범생 같은 시계가 아닌가라는 평을 했었는데 이번 스워드 PC는 디자인에서 확실히 질로스만의 디자인 철학이나 색깔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보통 한국까지 배송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내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다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너가 일 처리가 빠릿빠릿한 편이라서 제 생각에 미리 예고된 기간보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브랜드의 시계를 차는 걸 꺼리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로스가 평판이 좋고 급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마이크로 브랜드를 눈여겨보지 않는 분들은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은 그런 시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껍고 무거운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 모든 시계줄을 메탈줄로 바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파악한 이 시계의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